아이, 만원 갑시다. 자, 갈게요. 자, 포르트님 사연. 자,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 중에 닉네임 프로트님이 저에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연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고졸 23살 남자. 네, 같은 대구 지역이네. 반갑습니다. 자, 군 복무 중 올해 전역 예정입니다. 군대 요즘에 군인도 돈 많이 받잖아요. 월급 40만원 알고 있는데. 자, 평소에 구독해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 저 역시 고민이 있고 전역이 보이니 마음이 복잡해 고민 사연 남겨보려 합니다. 군생활 초중반까지만 해도 4년제 대학을 편입하려는 목표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 자격을 마쳤습니다. 편입하려는 이유는 확실한 꿈이 있기보다 단순히 남들이 다 가니까 또 대기업을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대기업이 대졸자만 뽑는 게 아닌 생산직은 고졸, 전문대졸만 따로 뽑는다는 걸 알게 되고 굳이 높은 경쟁률에 편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합격해서 들어가도 기존 재학생 틈에서 학점을 잘 딸 자신도 없었고요. 눈을 돌려 대기업 생산직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튜브엔 고졸로도 대기업 생산직 들어갈 수 있다. 자소서를 잘 쓰고 나이 어리고 인적성만 충분히 공부하면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인데 자소서만 잘 쓴다고 들어갈 수 있나 생각이 들어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계획으론 전역 즈음부터 대기업 생산직 채용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계속 무조건 지원해서 떨어지더라도 자소서 연습이라도 할 수 있으니 넣어볼 생각이며 마냥 지원만 하면 의미 없으니 내년부터 폴리텍을 진학해서 학점 4천대를 목표로 다니면서 산업기사 3개 취득 목표로 내년 진학 전까지는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졸업하는 해에 대기업 정유사 오퍼레이터 입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학교 재학 중에도 중간중간 대기업 생산직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꾸준히 지원하려 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결국 궁금한 질문을 요약하자면 첫째, 대기업 생산직을 인문계 고졸이 자소서, 생기부 출결, 인적성만으로 입사할 수 있는지 현재는 자격증이 없음. 자, 둘째, 대기업 정유사 오퍼레이터를 제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입사할 수 있는지 더 필요한 스펙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셋째, 현재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현재 분이 계시다면 퇴근 이후 취미생활을 잘 즐기시는지 현재 상황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23살 내신 4등급 대 3년 개근이며 굳이 취업과 관련된 스펙이라면 토익 650점 정도인데 딱히 도움은 안되겠죠? 필요하다면 점수를 더 올리겠습니다. 항상 사연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아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라 다행히 오늘 11시 생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군대 언제 저녁이에요?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포르트님. 프로트님. 자, 2배 갑시다, 2배. 자, 일단 2배 가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언제 저녁이에요? 곧 저녁인가? 일단 두 분, 아까 조봉준님도 그렇고, 11월 초요? 일단 프로트님한테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생각하셨다는 거. 제가 프로트님한테 실례되지만 학교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학교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전대, 인문계 고졸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프로틴님 내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교를 지금 안 들어간 거야? 아니면 대학교를 재학 중인 거예요? 난 그게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영진 전문대요? 왜? 등신아! 영진 전문대 삼성하고 산학팀에 돼 있는 거 몰라요. 효성하고, LG하고. 영진 전문대가 그래도 전문대 중에 삼성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월등하게. 그래서 영진이 주문식 교육의 산실이라는 별명이 생겼잖아. 그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전문대 중에 삼성 SDI는 전자를 제일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이.
아, 좀 줄었다고요? 보자. 일단 잘 생각하셨어요. 잘 생각했는데, 어,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프로틴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전역을 11월 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아마 채용 공고가 잘 안 뜰 겁니다. 대기업은 잘 안 뜰 거예요. 거의 안 뜰 거예요. 보통 연말에는 대기업들이 재고 맞추고 한다고 사람들 추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연말에 일감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11월 초에 11월 한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일이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잔업을 안 만들 거야 아마. 웬만해서 잔업을 안 만들 거야. 일 일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월 매출, 그러니까 연 매출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일을 안 따와요. 자동차도 뭐든 다 마찬가지야.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굉장히 달리다가 한 11월 말 중순이나 말 되면 일부러 연차를 쓰게끔 만들어요. 뭐 10일 휴가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 일이 없으니까. 만들 일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프로트님. 프로트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프로트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 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말이죠. 지원을 할 때 지역을 따지는 편이에요? 아니면 지역이 멀더라도 난 상관없다는 생각이세요? 아, 난 멀어도 대기업이라 하면 들어갈 자신 있다. 아니면 무조건 난 되도록이면 대구니까 뭐 대구랑 가까운 데서 좀 일하고 싶다.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는 입장이구나. 보자, 뭘 준비하면 좋을까? 주변 인프라요? 근데 프로트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프로트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 대기업 생산직들은 거의 대부분 교대 근무예요. 무조건 교대입니다. 주간 고정 없습니다. 대기업 기계 가공은요. 기계 가공은 대기업이 없어요. 현찰가 기계 가공 CNC MCT 쪽은 보통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1차 멘더 중견기업이 합니다.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은 생각해보세요. 저게 CNC MCT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 완성차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조립만 말 그대로. 자기들 필요한 몇 개 하고 조립만 하는 거야. 가공은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1차 밴드나 2차 밴드, 3차 밴드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협력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특히 AMCT나 CNC는 하청이 많이 해요. 하청이 역할이에요. 원청에서 CNC, MCT 잘 안 돌려요. 원청이 현대랑 기아 아닙니까? GM. 요쪽은 안 돌려요. 요쪽은 가공한 물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쪽이에요. 조립해가지고 완성차를 만드는 쪽이잖아요. 대기업이 없어요. 이것도 잘 모르셨죠? 아마 모르실 거야 아마. 기계가공정은 뭐 잘해봐야 중견기업이야. 잘해봐야 보통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리고 CNC, MCT 쪽이 아셔야 되는 게 단가가 안 나와요. 단가가 무지하게 싸.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보내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남아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타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시키려면 주간 근무만 해도 되겠습니까? 교대를 해야 되죠.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조소기업이 대부분이 CMC, MCT가 많은 거예요. 프로팀 아셔야 되는 게 특히 대구에 CNC, MCT 공장이 많아.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진짜. 어? 특히 조그만한데 막 진짜 고장 어? 특히 대구에 상공단, 이영공단 가면 이런 거 막 진짜 너무 눈에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진짜 막 쇠가 빠지게 막 널려 있어요 이게 이런 공장들이. 근데 보면 상황이 다 열악해요.
거의 대구 엄청 대구에서 사람 뽑는다고 하는 것도 다 보면 CNC MCT예요. CNC MCT. 거진. 근데 다 막교대야, 막교대. 막교대고 하청이에요. 그 상여가 없어요. 열악합니다. 자, 보자. 자, 일단 여기 있는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째, 대기업 생산직을 임계 고졸이 자소서 생기부 출결 인적성만으로 입사할 수 있는지. 입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잘 안 돼요. 대부분은. 자소서로 물론 이렇게 커버 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커버 칠 수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은 10명 뽑는다고 치면 9명은 전문대졸이에요. 10명 뽑는다고 치면. 인적성은요, 서류가 통과해야 인적성을 볼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인적성 안 해요. 포르티님, 프로틴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는 서류 적성부터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이에요. 서류를 통과해야 인적성을 볼 수 있는 거야. 서류도 통과하지 않은데, 인적성을 어떻게 봐요? 서류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류를 고졸 안 뽑아주니까, 인적성 뭐 면접까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프로틴님은 희망이 있는 게 출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출결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 정유사 오퍼레이터를 할 것 같으면 고전은 안 돼요. 이거 도저히 안 돼요. 고전은. 고전은 진짜 안 돼요. 자격증도 아마 3, 4개 안 될걸. 제 방송에 석화 주신 분이 있는데 방송 안 들어오시네. 롯데케미칼 들어가신 분이 있고 나중에 오시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조설기업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포리텍에서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4, 5개 따가지고 결국엔 이제 대기업 들어갔거든요. 롯데케미칼. 좀 큰 곳이잖아 거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한테. 그분도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창군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 산업기사를. 일단 정유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무지하게 많이 본다는 거.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위험물. 위험물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위험물. 위험물 가지고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근데 나도 정확하게 이거 뭘 따야 된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프로트님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첫 번째로 님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 그 대기업 합격 쓰기, 그러니까 그 정유사 합격 쓰기 같은 자료를 좀 모으세요. 취합을 해요.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취합을 할 수 없어요. 취합을 해가지고 자격증 뽑을 때 어떤 걸 많이 뽑더라. 그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자격증 반드시 몇 개 가지고 있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유사에서 어떤 자격증을 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관련 없는 자격증 막 따버리면 어떡해. 자격증 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저기서 하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력서에 아주 더 적으려고 자격증 딴다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고민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용님. 그러니까 그 세 개 따고 거기서 뭔가 살을 더 보태야죠. 내가 봤을 땐 전기나 전자 쪽에 하나 더 따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정유사는 위험물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유해화학 쪽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화학. 왜냐면 정유사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독성이잖아, 맞죠? 심한 거니까 전기 쪽하고 유해화학 쪽, 위험물 이쪽. 그러니까 생각해, 프로트님. 그냥 막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딸지를 먼저 생각하고 따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준비하기 수월하잖아. 수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프로틴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폴리텍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분들이 막 친절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방송 오신 분 중에 폴리텍에 들어갔는데 전기과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전기 학교 들어가면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전기가 보통 수학이 들어가거든요. 수학 공식이 들어가. 산업기사 하면 수학 공식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수학의 젬병이다 보니까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교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안전. 산업안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과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걸 배우는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난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폴리텍 생각해봐. 폴리텍 가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폴리텍 예전에 다큐 3일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폴리텍 대학. 거기 보시면 걔네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학과 수업 받고 저녁에도 자격증 따려고 불이 나게 그 작업실에 가면서 10시까지 하더라고요.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자격증 따려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용접봉 잡고 연습하더라고. 공식적으로 일요일 하루밖에 안 쉬고 계속 하더라고요. 웬만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하루 일과가 그렇더라고요. 오전에 와가지고 아침에 9시부터 수업 듣고 한 4시, 5시 수업 끝나면 남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게 되더라고. 굉장히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일반 전문대 생각하면 안 돼. 일반 전문대도 이렇게 하는 데 있겠지. 근데 폴리텍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수현실을 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물론 포르트님이야 나이가 거기서 어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좀 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28, 뭐 30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온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어? 분위기가 그렇게 부럽게 뭐 일반 대학교처럼 막 즐겁고 막 캠퍼스 라이프 그런 거 아니야. 삶의 마지노선인 사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이거 뭐 저거 하다 안 되고 막 잘리고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난 진짜 또 목표로 인하는 걸 뭔가 이루지 못한다면 나 진짜 인생이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큐 3위에도 그 영상이 나왔었어 그때. 다큐 3위는 포일태 편이 있기 싶은데 한번 찾아볼까? 치니까 나오네. 맞네. 다큐 3위 폴리텍 대학 동부산 캠퍼스 있네요. 이거 옛날 건데 2010년 거네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좀 생각해봐요. 근데 학교 가면 워낙에 진도도 빨리 가고 이것저것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엔 그래. 내가 배우려고 하는 전공에 자격증이나 기초 지식 없이 그냥 가버리면 낭패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배워야지. 내가 이거를 어 하려고 가야지. 그냥 놀다가 그냥 학교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쌍꺼풀 터질걸요 아마. 대기업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기업 정유사가 목표잖아요. 2번이 목표잖아요. 맞죠? 2번이 목표잖아요. 2번이 목표라고 치면 내가 적어도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 자격증을 따는 학과는 적어도 어떤 걸 시작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뭐부터 시작하는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약간 습득하고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틴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 전문대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전문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진도가 떨어졌다. 내가 뒤쳐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사정이 급한데. 누가 나 신경 써줄 것 같아요? 내가 좀, 내가 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진도 한번 덜 뗐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가 안 그래요, 절대. 그 네 사정이지. 그거 이해 못한 이 사정이지. 여기서 개인 사정 봐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폴리텍이야. 프로틴이.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교가. 맞잖아요. 대기업 쪽에서 오퍼레이터를 가려면 혈텍 가야 되고, 폴리텍 가려고 아까 산업안전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하루아침에 이미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지. 절대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프로틴 잘 아셔야 되는 게, 한 번 수업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한번 수업 내가 한번 내가 수업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그 수업 단어 못 넘어가잖아. 그 뒤에도 계속 꼬이는 거야 이게. 그거 제끼고 다음 거 넘어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격증 딸 때 막힌다는 거죠. 필기에서도 막힌다는 거죠. 시기도 막히겠죠. 시기도 내가 뭐 어떤 공정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마스터하고 아니면 그거 하는 사이에 내가 딴 거 한다고 못 한다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두 번, 세 번 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긴장 바짝 하고 가셔야 돼, 프로트님. 저 아몰라 또 오지랖 마스터 왔네 또. 걱정이니까 프로트님은 어떤 걸 하시냐면요. 님이 관련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야 돼. 대기업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관련한 정보도 중요하지만요. 공식적으로 목표는 저거잖아요. 정유사 오퍼레이터잖아. 그러면 그 학과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배우는지, 어떤 뭐부터 배우는지 적어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봐. 프로티님 11월달 나와가지고 학점은 따기 싫죠. 근데 학점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학점만으로. 사실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자격증이잖아. 대기업 정의상에 자격증을 걸어놔야 아예 무슨 자격증 이상 소지자라고 딱 자격 요건이 걸어놨어. 이 우대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어. 학점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 봐봐요. 님 장담하는데 11월달 나와가지고 2월달까지는 채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대기업 생산직이라 했다 하더라도 대기업 생산직 느닷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말부터 월초까지는 없어요. 왜냐 일감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에 더 없을 거야. 요즘에 한일 사태 때문에 더 없을 거야 아마. 반도체 봐봐 지금 물량 없어가지고 과연 내년에 생산 그만큼 많이 할까요? 어떻게 많이 해? 일본에서 물건 안 주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어? 연말 월초 일 없어요. 사람을 없어도 안 뽑아. 사람 뽑는데도 기업에 돈이 들어요, 돈이. 돈이 든다니까? 그러면 3월 달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치면 4달 동안의 기만이 나와요. 그러면 프로트님은 그 기간 때 뭐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학교 전역하면서 이제 그다음 못 해놨던 거 술 좀 마시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동안 군생활 때 힘들었고 시간 까먹은 것도 있으니까 내가 못 즐겼으니까 나와서 뭐라도 즐기자.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그렇잖아, 맞죠? 에이 뭐 군대 갔다 와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한 달 동안은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자.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포르티는 목적이 있잖아요. 포르티가 가야 될 목적이 있어. 반반이라고 맞죠? 어?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려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나 기초 과정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 적어도 자격증 시험 날짜 내가 딸려는 자격증 시험 뭐 보통 아마 시험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시험 날짜도 알아보고 과목도 알아보고 시험 과목 설명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프로트님. 그것도 알려줄게. 시험 과목 설명은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님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어? 님이 진짜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냥 거긴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시험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에요. 폴리텍은. 내가 자격증 따려고 하면 내가 개인적인 날짜, 과정, 시험, 장소 내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검색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뽑아가지고 수첩에 적어 놓는다거나 어? 정리해 놓는다거나 내가 알아놔야 돼 이거는. 누가 알려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포르티는 포르티님 폴리텍은요 일반 학교처럼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야 적어라 하면 적고 야 외워라 하면 외우고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외워라 어? 어? 야 이거 야 레포트 해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격증 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산업안전학과라고 있죠. 산업안전학과에서 어떤 자격증 딸 수 있고 그 자격증 날짜가 언제 있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교재는 어떤 게 있으며 아니면 프로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프로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있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 추천해줄게. 군대 전역하고 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가지고 산업안전에 관련 자격증 한번 책을 한번 봐봐요. 공짜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책을 한번 봐봐요. 죽 치고 앉아서 누가 봐도 뭘 안 가잖아.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대답해 볼게요. 현재 대기업 생산지 다니시는 현직자분이 계신다면 퇴근 이후 취미생활 잘 즐기시는지. 자, 이거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개폐인처럼 지낸 사람은 개폐인처럼 지내고요. 잘 지낸 사람은 잘 지내요. 이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들어간 사람도 하기 나름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대기업 좋은데 다녀도 누구는 개폐인처럼 지내고요. 누구는 술 꼬라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웰빙처럼 맨날 헬스하고 운동하면서 몸이 굉장히 탄탄하고 일반 중앙근무하는 사람처럼 몸 상태가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와 후자를 나눴을 때 어느 쪽이 더 많냐? 전자가 7할입니다. 후자가 3할. 진짜로. 대기업 다니면 개피는 안 될 것 같죠. 교대 근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체력이나 마인드를 멘탈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교대 근무라는 게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교대 근무라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 회사 시설이 좋고 복지나 그게 좋아도 사람이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사람이 언젠가 모르게 내가 뭔가 뇌를 갉아먹히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표현이 좀 거시기하긴 한데 표현이 참 거시기하긴 한데 어 뭔가 그 뭔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도 교대 근무 프로틴이 그냥 제가 예를 들게 전 대기업 생산지 일한 적은 없어요. 자 프로틴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대 근무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야. 제가 알바까지 해가지고 물론 뭐 공장 일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안 업무를 4년 했고요. 공장 생산직을 1년 했고요. 교대 근무.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년 4개월 5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교대 근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특히 야간하고 왔을 때는 바로 자는 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자가지고 체력 안배를 하는 거예요. 늦게 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자가지고 충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얘기하자면 야간에 잠자는 거는 10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비몽사몽인 거 똑같아요. 이거 팩트야. 교대 근무 많이 하는 사람 이해할걸요? 10시간을 자건 7시간을 자건 비몽사몽인 거 똑같습니다. 음이시인이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간은 약간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건 공감하실걸?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 나랑 괜찮은데? 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공감하실걸요? 나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 그런 적도 있어. 진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8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9시에 바로 진짜 세수바라고 바로 자가지고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9시간 넘게 잔 적이 있어. 9시간 넘게 자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고 왔는데도 특정한 졸린 시간이 보통 새벽 한 2시부터 5시 사이. 사람이 해가 떠버리면 안 졸려요.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 안 졸려,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돼. 근데 사방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고 싶어요.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졸음이 확 몰려와. 진짜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긴장이나 그 관심이나 그 집중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잠이 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런 와중에도 교대 근무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관리라는 게 뭐냐? 뭐 건강보조제나 즙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자주 챙겨 먹어야 돼요. 한약재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생산직 오래 하신 분들이 즙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즙, 양파즙, 배즙, 뭐 포도즙. 이 예, 즙 편태가 많아요. 예, 즙 덕후가 많습니다. 즙 덕후.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는 내 건강을 챙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즙 편태가 많습니다. 즙 편태. 아 진짜예요 이거. 반장분들 보통 즙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베테랑 분들. 즙 한 두 개 빨고 빨대 두 개 꽂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 대신에 프로틴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프로틴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절대 술 친구하고 절대 생산직 들어가기 는 혹시라도 생산직 들어가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술 친구 절대 만들지 마세요. 술 친구. 생산직 일하면 사람이 일이 너무 필요하고 외롭다 보니까 생산직 일이 외롭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맨날 봤던 사람들 보고 외부 사람들 잘 못 만나다 보니까 피곤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를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롭다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워요. 외로우면 뭘로 풀겠습니까? 술로 푼단 말이에요. 돈 쓸 때도 마땅히 없으니까 특히 여자 끼고 술 먹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대기업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성송군단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 덜 있었어요. 성송군단 바로 옆에 용가 있거든. 어. 그러니까 술 친구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보면 알코올빨로 일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프로틴이. 대기업도 많아요. 일이 맨날 단수 반복이고 맨날 봤던 사람 보고 시야가 좁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유용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리지 마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산직 오래 하실 거면 한번 술집그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돼. 계속. 어? 돈도 못 모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생산직이라는 게 쉬는 날 빼고는 평소에 내가 이것저것 많이 못해요. 이것저것 많이 못하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이동 없이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뭐가 있을까요? 보통 게임 아니면 뭐 장난감 만드는 거야. 뻔하죠. 일해보신 적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운동동호회도 운동동호회 있는 곳도 있고 없어요. 있는 곳도 있고 없어. 그러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그래서 제가 프로틴이 잘 들으세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이 아마 고졸로는 지금 뚫기가 힘들 거예요. 아, 개인 시간 많아요. 개인 시간 많은데, 개인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 시간 많아요. 하려면 많아요. 하루 8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대기업은. 많지, 16시간, 4시간인데. 근데 중요한 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지에 있단 말이에요.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외에 있어, 공장이. 대기업 공장들이. 막 보면, 뭐, 충북 음성, 뭐, 어? 뭐, 뭐, 서산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요, 진짜 시골이에요. 정말 깡촌이란 말이야. 나가 뭐 할 건데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거기서. 어? 그리고 이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는 고졸이 아마 입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 두 번째는 정의사 오퍼레이터 목표로 하셨으면 폴리텍에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내가 자격증 따는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대기업 생산직 취미생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적어도 술 친구, 용 친구는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로트님 어떠신가요? 제가 프로트님한테 35분을 썼습니다. 지금 프로틴 사연에 35분의 시간을 썼어요.
나 이만큼 굉장히 님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는 거야. 어? 그럼 뭔가 보답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산직이라는 게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적응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조봉주님하고 님하고 답변이 좀 다르죠. 답변이 좀 많이 다르죠. 나이가 있어 보니까. 어. 그래서 말보다 행동입니다. 행동. 네. 두 배. 네, 두 배. 아무튼 프로틴님 군생활 아직 군대 전역한 거 아니니까 군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요. 프로틴님 후원 10,000원 어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프로틴님. 군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물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에 나오시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님이 고민하셨던 부분 잃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프로틴님한테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보통 군대에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막상 나와버리면 나서 풀려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군대 전역하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막 군대 전역하기 전엔 나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 효도하고 집에 설거지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집에 나오면 이제 효도하고 이제 따뜻한 아들로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될 나이야 하면서 딱 나갔는데 딱 누가 뭔가 이제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누가 갈구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나고 머리도 안 감고요 밥도 안 먹어요 그냥.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 지금 각오하셨던 마음, 그 마음 먹었던 것들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틴님. 네, 프로틴님 파이팅!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